네, 6가지 감각 있는 종목, 골고루 매력을 갖춘 육각형 종목을 찾는 시간입니다. 육감적 종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정택은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내일의 육감적 종목을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댓글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최대한 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육감적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택은 이사님의 육감적 종목을 잠깐 간단히 볼 텐데 HL만도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네. 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슈와 수급 쪽에서 꽉 차 있는 모습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는 그래도 평균 정도의 이런 그림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또 HL만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다시 김성훈 대표님의 육감적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시장에서 정말 방산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나왔고 현대로템도 6%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대표님,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슈, 수급, 밸류 쪽으로는 완전 꽉 차 있네요. 네. 먼저 현대로템이 지금 25년도 6월부터 박스권에 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을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보유자분들한테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LIG 디펜스 쪽에서는 독일의 최대 방산업체죠. 라인메탈하고 이제 유럽 내에서 첨단 방공 시스템 합작사를 세운다라는 발표와 함께 그리고 UAE 쪽에서 천궁2에 대한 이 포대를 조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송기를 막 여러 대 띄워서 한국에 보낸 것으로 뭐 확인됐다는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최근에 보니까는 너무 이제 반도체에 쏠렸던 수급들이 뭐 원자력,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 지금 오늘 가장 강한 쪽은 방산이라고 여겨지는데 무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다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좀 방산 4대장 쪽을 봤더니 현대로템이 제 눈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현대로템을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여력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 4거래일 연속, 기관들이 한 3거래일 연속 매수에 좀 바닥권에서 진입을 하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슈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한 5.5점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을 밸류를 좀 제가 선행 밸류를 봤더니 사실 지금 방산주 평균 밸류 올해 선행 PER로 한 30배 정도의 수준인데 워낙 또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까지 싸지만은 방산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했는데 현대로템은 오히려 횡보를 하면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못 간 상황이라서 올해 선행 1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 대한 매력도 제가 점수를 한 5점 정도 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프랑스에서 26년도 전시회 이제 이 유로사 톨이라고 해서 AI 방지라든지 이제 이 탐지라든지 아니면 식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무인 드론 그리고 이제 유무인 복합 운용 체제에 대한 비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AI 쪽에 관련된 이제 방산 시스템을 좀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수주에 직결되는 이라크 쪽으로 지금 K2 전차 한 250대 정도 수출을 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창원 쪽에서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총 수주 잔고도 한 18조 정도를 보유하면서 한 4년치에서 5년치 사이에 일감도 확보를 했다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증권사들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TP를 가장 높은 TP를 줬던 게 한 33만 원 정도의 목표 TP를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방산주 쪽에서 가장 큰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현대로템. 근데 제가 리스크 점수 3점 준 게요. 아직까지 한 거의 지금 한 1년째 횡보 구간을 좀 겪고 있어서 일단 수급으로라도 아니면 실적으로라도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좀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또 수주에 대해서도 좀 빅수주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고 LIG 넥스 이 LIG 디펜스처럼 좀 뭐 아직까지는 비공개지만은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수주가 또 원래 이제 전쟁이 원래는
종식 뒤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이 혼잡한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됐을 때 또 이 수주에 대해서도 이제 뭐 유럽이나라든가 아니면 나토 지역에서도 이 다층 방공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대지에 관련돼서 K2 전차에 대해서 또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미리 선점한다는 전략으로 방산주 쪽에 이런 오늘에 관련된 이런 매집은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현대로템 가져온 것은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이 박스권 돌파는 조금 예정돼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현대로템 긍정적으로 보자.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매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비교해야 하는 종목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어쨌든 현대로템은 그 박스권을 뚫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주목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또 댓글이 달린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미녀 작가라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LIG 디펜스처럼 급등한 종목이 아니고 현대로템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누군지 정말 모르겠네요. 이 질문에 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예요. 제가 뭐 증권사의 TP를 막 정확하게 딱 여기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증권사 목표치에 거의 많이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수주가 나오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조금 더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밸류에 대한 부담 영역까지 왔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담 없이 좀 마음 편안하게 사실 뭐 주식 투자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공략할 종목은 없지만 방산주 가운데서 가장 밸류싼 종목을 하나 선택을 했다는 것이 바로 현대로템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정태근 이사님이 가지고 오신 육감적 네. 종목 HL 만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시니까 댓글창에 참 로봇 좋아하신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어떤 걸 또 좋게 보셨을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로봇을 안 사주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드릴게요. 출연료 더 주시면 제가 사고 싶은데 뭐 어쨌든 농담이고요. 참 반도체 외에 할 게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를 빼고 한번 골라보자라는 그런 굳은 일념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LCL 만도가 이제 눈에 좀 띄더라고요. 예. 그 로봇이 그러니까 항상 로봇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제 항상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그 2004년도에 이제 개봉한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가정 로봇이 나오고 있고 사람과 로봇이 많이 어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나온 로봇 외관하고요. 지금 옵티머스가 거의 똑같아요. 외관이 똑같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아우디 차량이었던 아우디 자율주행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보면 20년 전 영화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현실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로봇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공장에 있고 이게 실생활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로봇손 있잖아요. 이 개발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25개 뼈하고 30개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조절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온도도 이제 촉감도 있고 이제 온도도 이제 다 감지가 다 가능한데 로봇이 이게 완성이 돼야 제가 볼 때는 공장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초소형 감속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 액추에이터 기술을 얼마만큼 잘 확보를 하냐에 따라서 로봇의 어떤 그 선두주자가 되느냐 이게 좀 결정이 될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액추에이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액추에이터 기술을 얼마만큼 잘 개발하냐에 따라서 옵티머스가 됐던 아틀라스가 됐던 실생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추에이터 기술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이제 공급망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중국 외에는 사실 한국만큼 이렇게 빠르게 기술이 진보가 되는 나라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제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내재를 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LG전자라든지 LCL 만도 같은 기업들이 이게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HL 만도였던 긍정적인 뷰는 이게 그냥 단순히 기대치가 아니라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사람을 닮은 로봇이 어쨌든 이
방송국 안에도 만약에 돌아다니게 된다라면은 그만큼 액추에이터를 포함한 로봇 핸드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HL 만두 같은 경우에 그런 맥락에서 일단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슈 같은 경우는 5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액추에이터 기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5점을 드렸고, 그리고 피지컬 AI가 결국 이제 로봇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다음에 코스닥의 어떤 주도 섹터는 분명히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와 동반해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수급이 정말 괜찮아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줄기차게 들어오는 상황들이고,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수급이 결국 기술적인 부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대를 보게 되면 최근에 7만 원대를 이제 올라타게 되면서 추가 상승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가 일단 4점을 좀 선택을 했는데 예. 수급에서 차트가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5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 수급, 차트만으로도 충분히 요 종목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 밸류, 실적 좀 낮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차트는 한 4.5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수급이 좀 움직이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4.5점. 아직까지는 4점. 아직까지는 4점. 정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4점. 칼같이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태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부터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감적 종목 호텔 신라입니다. 일단 이슈 측면에서만 꽉 차 있어서 이게 어떤 이슈를 보신 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김성훈 대표님의 두 번째 육감적 종목 OCI 홀딩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뭐 하나솔루션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태양광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역시나 10% 넘게 거의 12% 넘었죠. 12% 넘게 급등을 했는데 OCI 홀딩스 어떤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보신 걸까요? 그 좋은 점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코너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발전 이제 금지 행정명령 무효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풍력주하고 태양광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예. 사실 OCI 홀딩스는 이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에다가 또 스페이스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확보까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쳐지면서 5월 27일 날 이제 40만 원대까지 이제 왔다가 조정을 한 60일선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정받고 이제 반등에 대한 탄력도를 다시 높아져 가는 과정. 그래서 이슈 점수도 제가 5점을 일단은 줬고요. 수급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일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어요. 일단 기관들은 매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수급 점수 일단 3점을 줬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OCI 홀딩스가 1분기가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일부를 좀 하회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회를 보면 말레이시아 법인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게 정비 기간에 돌입을 했어요. 1분기에.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일부가 로스가 났었고 근데 이 정비를 다시 라인을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2분기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 자산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의 공급망을 이제 OCI가 일부가 채워지면서 사실 미국에서 이 OCI 에너지 이제 법인이 나오면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라든가 또 ESS에 대한 공급망 거기에서 따라서 에너지원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태양광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OCI 홀딩스에 대해서도 1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이연시킬 수 있는 그 정비가 이제는 가동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말레이시아 법인에 대한 적자 전환이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폴리실리콘 관련돼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스페이스 X향 1조 규모의 이 고순도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해서도 사실 이 비공식적으로는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지만은 1조 원 규모로 매출이 지금 확정이 됐다는 소식들이 조금씩은 들려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스페이스 X의 이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흐름에서 본다라고 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성장폭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점수를 조금 더 줬을 때 아마 OCI 홀딩스가 전고점 돌파의 가능성은 조금 더 2분기 전후라도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견제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이유에서도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를 줄여라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아마도 유럽에서도 지금 OCI 홀딩스에 대한 태양광 이 원자재에 대해서도 교체 수요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도 OCI 홀딩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2분기 이어서 하반기도 조금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40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면서 OCI 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자. 뭐 최근 들어서 보니까 OCI 홀딩스도 주가 흐름 좋고요. 뭐 HD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일부 종목들도 다 오늘 뭐 SK 이토닉스도 한 14% 정도 반등에 나서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유가가 원래 좀 빠지면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성향을 좀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구조적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마도 이렇게 좀 낙폭이 일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에서 이 태양광 관련 그리고 지금 풍력 관련주들도 아마 같이 한 묶음으로 좀 세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리스크 점수는 일단 4점을 줬는데 뭐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근데 올해 내내 좀 봤을 때 월봉으로 보면 이제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면은 아니면 또 연봉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도 일부는 있어서 상승폭에 대해서 제한적일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리스크 점수는 5점이 아닌 4점을 줬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해 좀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왔던 쪽이 재생에너지 쪽이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그 폭은 조금 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질문이 와서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간 관계상 굉장히 좀 간략하게 핵심만 딱딱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가 되고 싶어요 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스페이스X가 지금도 프리장에서 오르는데 그러면 OCI 홀딩스도 당분간 흐름이 동조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 파트너 이슈로 동조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조화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망의 연결고리가 OC홀딩스가 뒤늦게 연결고리가 붙었어요. 근데 앞전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밸류 벤더 합금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피어나 이 HVM은 아마 1, 2월 달부터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상승을 붙은 OC홀딩스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정명숙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자, OCI 홀딩스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만 택한다면 대표님은 뭐 고르실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단기간의 과열 구간이다. 당연히 그래서 OCI 홀딩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듣겠습니다. 일단 시원하게 또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앞서 이제 정태근 이사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육감적 종목 호텔 신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차트가 그려진 것 같아요. 어제 출연하시고 태근 이사님 퇴근하지 못하고 오늘도 다시 나오셨는데 어제 그 꽉 찬 종목이 기억나기도 하는데 자, 호텔 신라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이제 백화점주 같은 그런 상승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런 모양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최근까지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와서 이제 경기 남부권에 이제 백화점, 그러니까 반세권 백화점이 그러죠. 여기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2분기까지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인바운드 매출이 받쳐주게 되면서 백화점한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백화점 상승률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제2의 이제 백화점 섹터가 될 만한 부분들,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이 기대가 되는 섹터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호텔 쪽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슈가 5점인데 이슈 5점 준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2의 백화점 섹터가 되길 바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저는 두 개 사업은 꼭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럼 전세버스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실어 날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 먹고 안 사도 물론 많이 사지만은 먹는 건 줄일 수 있고 뭐 사는 건 줄일 수 있지만 자는 건 못 줄인다 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숙박은 분명히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뭐 비시즌 호텔이 됐던 삼성급이 됐던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호텔 백화점에서 소비섹터에서 그런 연휴 이제 호텔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호텔이 객실 공급 부족이 앞으로 최대 7년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1분기에도 역대 최대 관광객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2천만 명 정도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감안해 봤을 때 객실 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객실 가동률이 지금 이제 중구하고 종로 쪽 같은 경우는 86%가 넘어가는 상황들이고 강남하고 서초 같은 경우는 84%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80%가 넘어가는 그런 객실 가동률이 이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라간 부분들이 결국 외국인들의 인바운드 매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삼성급 그리고 비즈니스 여기서 많이 묵었는데 이게 워낙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환율 효과가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5성급에서 사고 백화점 가가지고 샤넬이라든지 명품 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서울 쪽에 그 5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140만 원까지 나거든요. 근데 다 만실이에요. 그 호텔 신라가 딱 거기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백화점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인바운드 매치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실적과 연결이 되고 지금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백화점과 마찬가지 그런 스토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슈 같은 측면에서는 5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급하고 차트는 3점인데 이거는 앞으로 백화점 정도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기대감에서 일단 중립 관점에서 이렇게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호텔처럼 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 바라보게 된다라면 이슈가 너무나 큰 부분을 일단 작용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좀 궁금한 게 어쨌든 뭐 네. 비행기 타고 와서 호텔도 갔다가 카지노도 갔다가 네. 화장품도 사고 뭐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백화점, 네. 호텔, 화장품, 음. 카지노, 항공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십니까? 그럼 백화점이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일단 가고 있는 건 그중에서는? 일단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죠. 아무리 호텔 신라가 제가 갖고 왔지만 아하. 객관적으로 좋아요. 백화점이 제일 잘 가잖아요. 제일 가고 있고 백화점처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갖고 온 게 호텔 신라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말씀드려야죠. 좋은 빌드업이네요. 그래서 결국 백화점이 될 것 같다. 음. 이게 결론이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5점이고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급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앞으로 5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주가 급등이 일단 나왔었거든요.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5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5만 원대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25년도부터 저항대 가격대거든요. 그럼 저항대가 돌파가 되게 되면 뭐 어떻게 되죠? 지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우상향도 가능한 그런 국면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차트적인 매력도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이 각자 골라오신 종목이 이게 정말 남의 눈에도 좋을지 서로의 종목을 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정태근 이사님의 HL만두와 호텔 신라 중에 김성훈 대표님 어떤 걸 픽하시겠습니까? 네, 뭐 100이면 100 물어봐도 HL 만도가 오. 탑픽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 너무 잘 골라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없었습니까? 고민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거 괜히 갖고 온 겁니까? 괜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이렇게 액추에이터의 핵심 공급 업체 이게 어느 업체에서 했냐면 글로벌 이 골드만삭스에서 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오르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자동차 요즘에 부품주들이 좋거든요. 뭐 오늘 보면은 막 화신이 상한가를 치고 그동안에 펀더멘탈이 탄탄하면서 로봇의 그 색채가 묻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HL만도가 당분간은 대장의 지위를 조금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성훈 대표님의 현대, 로템 그리고 OCI 홀딩스 중에 정태근 이사님 네, 어떤 종목을 픽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OCI 홀딩스를 픽을 하고요. 고민하셨나요? 아니요. 역시 아니요. 두 분 다 고민도 안 합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바로 감대로 가야 됩니다. 아하. 그게 중요하다 보고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일렉스님께서 네. 오. 관광버스 대장주를 말씀하셨는데
관광버스 대장주가 없어요. 천일고속, 동양고속인데 네. 거기는 고속버스 이제 재개발 이슈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온 겁니다. 아, 거기는 알아서 논의- 소통을 또 네.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항상 이제 우리는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관광버스 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갖고 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OCI 홀딩스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지금 미국 증시 스페이스X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앞으로 이제는 스페이스X IPO가 아니라 우주 인프라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벤더 쪽으로 이제 무기중심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본다면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납품 가능성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밸류체인에 이미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조금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OCI 홀딩스가 HL만둬도 변동성이 나오겠지만은 OCI 홀딩스가 변동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서 OCI 홀딩스를 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골라주신 HL만두와 OCI 홀딩스가 내일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해서 야간투자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내일장에서 더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